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 이름 외치면서 했죠? 자, 이렇게 서로의 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힘내셔야 돼요. 아셨죠? 자, 빠르게, 정말 빠르게 완강을 치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저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질질 끌지 마시고요. 빠르게 완강을 치셔가지고 별 채우기 하면서 유지하시면 언제든지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질 끌지 마시고 빠르게 갑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약 그 범주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제 2018, 2019년 이렇게 약 2000년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원으로 온 거예요. 기원으로 와서 1000년은 고대, 500년은 중세 고려, 그리고 500년은 근세 조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대 그 1000년의 시간, 그러니까 2000년은 범주의 첫 출발의 시간, 그 유명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인생은요 이게 성장 곡선이 있어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운명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의 어떤 운명 곡선을 통해 가지고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출발! 자, 백제입니다, 여러분들. 백제. 정말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백제라는 나라도요,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오늘 그 백제의 한번 성장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떨 때 이렇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는지를 한번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이 백제는 항상 어느 나라 마찬가지야. 항상 첫 출발, 첫 출발 아장아장 걷던 그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요 개혁의 시기가 있어요. 네, 정말 환골탈태 변하는 거야. 그 환골탈태 변화, 그 개혁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전성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성이 오래 못 가. 또 전성기 여러분들 꼭대기는 곧 뭐예요? 곧 내려온 길의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때마다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울 텐데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왜 고대 국가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당시 그 앞의 시대가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여러 나라 배웠잖아요. 이 당시는 연맹 왕국 단계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장들이 느슨하게 나라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연맹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맹 왕국 단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고대 국가로 들어오면요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장들을 흡수해 버리는 형태, 더욱더 왕권이 강해진 형태를 바로 우리는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고대 국가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법, 시스템, 이걸 율령이라고 합니다. 율령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종교로 딱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바로 불교라는 것이죠. 즉 율령과 불교, 그리고 정복, 이런 것들이 바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시키는 고대 국가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백제. 굉장히 중국의 어떤 그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빠르게 성장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외국 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딱 그 스타일이 백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빠르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스타일인가요? 아닌가요? 백제는요, 빠르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흡수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고이왕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 주로 3세기 때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자, 고이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갑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제가 고이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왕들 많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람 웬만하면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고이왕은요, 이 고이왕은 일단 뭔가 그 관리들의 왕과의 관리의 어떤 그 서열 관계를 좀 확실히, 고대국가의 특징은 왕권 강하라 그랬잖아요. 서열 관계를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리들의 옷 색깔을 쫙 다르게 입힙니다. 이거 뭐냐면 너와 나는 달라. 그 다른 아이들의 순서를 내가 매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그 관리들이 서열을 나누고 거기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바로 관등. 관리들 등급, 그 다음이 관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고대 국가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3세기경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고이왕 딴딴딴딴딴딴 자,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쭉 뚜뚜뚜뚜뚜뚜뚜 내려와서 딴딴딴딴딴 여기 3세기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그 빠르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적응하는 어떤 모습들 보이면서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는 고구려였어요. 순서를 본다면 고구려 2세기, 그다음에 백제 3세기, 그리고 4세기에 신라 제일 늦어요. 그 다음에 그런 고대 국가 기틀 속에서 전성기는요 제일 먼저 맞이한 나라는 백제였어요. 백제가 4세기, 고구려가 5세기, 그리고 신라가 6세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백제는요 빠르게 선진문을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전성기의 꼭대기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 되는 겁니다. 근초고왕. 완전 중요하죠. 네, 완전 중요하죠. 자,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요. 정복 군주예요. 예, 굉장히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런 인물이고요. 특히 해외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요서라든지 또는 규슈 네, 이런 지역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렇죠. 바로 칠지도. 여러분 칠지도 이렇게 보시면 7가지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새겨진 글자가 있어요. 금으로 새겼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여기 뭐라고 새겼냐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100번 치고 무르고 치고 누르고 이렇게 단련된 이런 엄청난 칼은 없어. 이건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잘 보관해.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선진 문화에 대한 자신감, 이런 자신감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예, 그죠? 세계 최고잖아요. 아마 당시에 이 철을 다루는 그 기술,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 이 백제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 명문의 딱 글자들.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런 거 쉽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나 같은 역사 강사는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재수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자신감이에요. 멋있어요. 자, 그래서, 칠지도 이렇게 어떤 확장 과정에서 보면 되고요.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근초고왕 때 무려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삼국지에서 고구려하면 뭔가 이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오, 대단한 나라. 그 고구려를 쳐가지고요. 고구려 왕을 죽였어요. 고구려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고구려 왕이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왕을 죽입니다. 대박이죠. 네, 바로 고구려 공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을 죽였죠. 이때 죽었던 왕이 바로 고국원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왕을 전사시키는 모습들. 이게 바로 근초고왕 때 보여주는 정복 군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어떤 전성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 그런 배경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고이왕 때 보여줬던 그런 개혁 노선들, 이런 노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전성기를 누리고 싶으시죠? 그죠? 자, 근데 그 전성기를 누리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환골탈퇴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3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지금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역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의 모습들, 뭔가 변화하려는 어떤 그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역사 공부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거, 배우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변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거 완강 한번 단시일 내 이틀과 3일 동안에 한번 딱 한번 완강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적이 없었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첫 변화자, 첫 출발이다. 이거 못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세기 정말 이 근초고왕 때 이 백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한사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늘 전성기만 오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 이 위기가 몰아칩니다. 위기가 몰아칩니다. 바로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5세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5세기였습니다. 왜 5세기는요? 누구의 전성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였고요.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였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고구려가 공격해 와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고국 원왕 죽었지? 그럼 너희 왕도 죽어야지. 그래서 계로왕,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면서 한성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점령해버리고 결국 정신없이 도읍을 옮겨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한성을 버리고 이동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웅진. 네,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까지 여러분 한성, 여러분 백제는요 서울이에요. 출발은 서울이에요. 백제가 여러분들 충청도 전라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백제 출발은 서울이에요. 서울에 출발하다가 고구려 장수왕 밀고 내려오니까 쫓겨간 거예요. 그 터전을 그래서 지금 충청도나 전라도를 잡고 있는 것이지 원래 출발은 서울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세기는요.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였죠. 자, 그런데 역시 백제 이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6세기가 들어서면서요. 6세기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를 이끌었던 왕,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요. 먼저 무령왕이 있겠습니다. 무령왕. 이 무령왕 하면 여러분들 일단 왕이 지금 일단 한성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왕의 어떤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2담로에다가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령왕 하면 여러분들 또 특히 기억할 게 뭐냐면요. 벽돌 무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 중국과의 어떤 교류. 왜냐면 이거는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무덤 형태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무령왕이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구나. 늘 백제는 이렇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령왕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 백제의 중흥을 외쳤던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빠밤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왕은요. 자, 일단 백제 중흥을 외칩니다. 백제 중흥을 외치는데 백제의 어떤 중흥을 외치는 과정 속에서 도읍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금 웅진, 여기 지금 공주잖아요. 급하게 왔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작아요. 뭔가 새로운 백제를 좀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도읍을 옮기자. 어디로? 좀 더 넓은 곳으로. 바로 거기가 바로 사비로 천도를 하고 있지요. 사비로 천도를 하고 있다.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남부여. 개명까지 하는 거예요. 개명까지. 남부여. 의지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수험생들 보면은 진짜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름을 바꿔서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의지겠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성한테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바로 근초광의 한강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성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고구려 장수왕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던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제는요 지금 쫓기잖아요. 이때 체결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바로 나제동맹. 여기 나제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나제동맹이라는 걸 체결을 하거든요.
신라와 백제가 이제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동맹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진흥왕이었어요. 이 진흥왕과 손을 잡고 신라 진흥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 타도를 외치면서 한강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부터 내려왔던 그 120여 년간의 그 동맹을 진흥왕이 깨버리죠. 배신을 하면서 결국 한강 지역을 신라가 차지해 버립니다. 못 참겠죠? 결국 성왕은 진흥왕 한판 대결을 벌이는 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관산성 전투다라는 겁니다.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그런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진흥왕과의 그 대결이었는데요. 여기서 결국은 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좀 분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손잡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좋은 친구 해보자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6세기 때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있는 무왕도 있고 의자왕도 있는데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나당 연합군 결국은 나당 연합에 의해서 7세기에 660년이죠. 바로 7세기에 이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제였던 그 흥망성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백제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라진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개됐던 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백제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백제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백제부흥 운동. 이 백제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흑도복 뭔 소리지? 네, 사람 이름인데요. 흑치상지 그다음에 도침 그다음에 복신 이런 인물들. 그래서 저는 이걸 흑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흑도복. 네, 바로 이 백제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많이 도와줘요. 그 일본과 함께 싸웠던 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백강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백강전투. 저 금강하구에서 싸웠던 건데 정말 일본이요. 정말 이게 진짜 미스터리야. 일본이 정권을 걸고 이 백제를 도와줘요. 결국 이 나당 연합에 의해서 지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정권까지도 이렇게 바뀔 정도로 정말 이거 보면 정말 미스터리예요. 왜 일본이 명운을 걸고 이렇게 백제를 도와줬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 백제와 일본의 그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백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일본과 우리의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고대사의 어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될 수 있겠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들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백제 부흥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흥망성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초고왕 때 정말 잘 나갔는데 결국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휘청했지만 저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력 속에서 무령왕과 성왕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나당 연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도요, 백제의 어떤 그 찬란했던 문화, 제가 볼 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백제가 아니었을까. 가장 비옥한 어떤 땅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중개 같은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아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저력을 바로 백제는 가지고 있었다. 한강의 주인이었던 백제, 그 백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고구려입니다. 아, 고구려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막 울렁울렁 되죠. 뭔가 울컥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만주벌판 그 넓은 땅을 말을 타고 달렸을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 그죠? 네. 자, 그 고구려의 또 흥망성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뭔가 위기 한번 있었나 봐요. 고구려도요. 그렇죠? 쭉 올라갔던 이 시기의 모습 대충 여러분들 감 오시죠? 어떤 왕인지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고구려의 모습 볼 텐데요. 역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성장과 개혁, 그 다음에 전성기를 이뤄내는 그런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고대과의 기틀, 왕권을 강화시켰던 뭐 율령이나 뭐 불교나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틀을 잡았던 그런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어떤 왕이냐면요. 고구려에서는 여러분들 우선 태조왕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태조왕부터 한번 볼게요. 태조왕. 자, 이 태조왕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 외에 상납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예, 소금도 갖다 바치고 해산물도 같이 받던 나라. 그 옆에 그래서 왕이 없었던 나라, 군장밖에 없었던 나라 여러 나라 중에서 어디였죠? 부여 고구려 어디? 예, 옥저였습니다. 드디어 옥저를 정복합니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게 바로 태조왕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어떤 개혁 군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자, 이 근초고왕이란다. 미안합니다.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국천왕은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국원왕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원왕은 기억나요, 여러분들? 바로 근초광의 압박 속에서 결국 죽었던 고구려의 왕이었고 이 고국천왕은 바로 고구려의 기틀을 잡았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국천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했어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 여러분들 그 앞에 부여와 고구려 연맹 왕국, 오부족 연맹체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장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에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느슨한 연맹체였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고대 국가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 묶어야 돼. 자, 그래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어 냅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어 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경상도예요. 경상도가 따로 놀아요? 아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 조직, 행정 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방 조직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요, 이 오부가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고구려는 나라 속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행정적 오부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어여삐 여기자.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도 이때 만듭니다. 이 진대법이 뭐냐면 이제 춘대 추납제도라는 거라서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예요. 요 제도가 나중에 뭐 고려 시대 때 뭐 흑창, 또 다음에 이제 뭐 의창, 상평창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빈민구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국천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기틀을 잡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군주가 바로 고국천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빰빰빰빰빰. 요때가요 언제냐면 여러분들 자 내려와서 2세기를 전후해서 2세기를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는 듯 했는데 어이구 쭉 내려오네요. 쭉 내려와요. 자,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고구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뭔가요? 네, 바로 쫙 이게 언제냐면 바로 4세기예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4세기예요. 4세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4세기는 바로 고구려 시대가 아니야. 바로 백제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근초고왕. 네, 바로 백제 근초고왕이 압박해 들어왔던 시기. 그래서 고구려 역사에서 처음으로 바로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그런 시기. 그렇죠. 4세기는 백제의 시기였으니까요. 결국 이 고구려는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위기가 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위기가 와요. 고3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 위기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 고구려가 이렇게 이 고구려 역사에서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었는데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와, 엄청난 시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구려에 걸출한 왕이 등장을 해요. 저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저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이전에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 전성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바로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수림 왕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소수림 왕 때요. 절치부심 뭔가 이전에 어떤 그 질서를 다 깨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네,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 율이라고 하는 건 형법이에요. 형법이고요. 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행정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 시스템,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시스템, 행정적 시스템을 딱 잡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를 딱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이때 수용을 합니다. 이제까지는요 여러 부족들, 오부들이 서로 믿고 있는 종교 달랐어. 나는 여기 믿고 나는 말을 믿고 막 이렇게 다 달랐어. 하지만 이제는 고등분교, 고등종교, 이 불교로서 하나로 딱 사상적으로 딱 묶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신하들한테 너희들 까부지 마. 너희들 왕한테 충성하는 그 학문 배워야 되겠어. 유학이지. 바로 태학이라는 걸 세워요. 우리가 최초의 어떻게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태학이라는 것을 소수림 왕 때 세워가지고 유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어떤 왕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절치부심하면서요. 새로운 고구려를 세우려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아가려고 했던 왕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더라. 이 소수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에 바로 5세기 그 유명한 광개토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100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번 1년 동안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셔야 돼요. 이전까지 모습처럼 그저 그랬듯이 이렇게 가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그 단서로서 이 강의를 정말 3일 안에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정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그 각오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겨울방학 동안에 주로 이제 여러분 겨울방학 때 듣지는 어떤 그 시점 딱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돼야 다른 과목 때 한국 사람도 쉽잖아요. 근데 쉬운 과목조차도 못 해버리면 다른 과목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과의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개혁을 펼칠 수 있는 전성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이 한국사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5세기 전성기 시대가 열립니다. 그 전성기 시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개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광개토 태왕. 엄청나게 저는 태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 시대는요, 엄청나게 영토를 쭉쭉쭉쭉 넓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바로 비석입니다. 광개토 태왕 비. 광개토 태왕 비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개토 태왕이요, 여러분들 이 남쪽까지도 밀고 내려와가지고 신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광개토 태왕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어떤 그릇 받고요, 그걸 이 무덤 속에도 이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갈 건 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광개토 태왕 고구려의 영향이 신라에 강하게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호우명 그릇. 네, 호우명 그릇. 바로 신라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에 바로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하니 새겨 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이 동북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광개토 태왕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개토 태왕 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아들 바로 장수왕이 더욱더 그 전성기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네, 오래 사셨어요. 네, 오래 사셔서 아주 그 이름 딱 맞습니다. 자, 이 장수왕이 바로 이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실은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이 비석은 바로 장수왕에 의해서 세워진 비석이 되겠습니다.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가 이제 북쪽으로 쭉쭉 넓혔다면 이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또 영토를 넓히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바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평양으로 천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나라들은 뭐 신라하고 백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둘이서 뭘 맺다?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장수왕에 그 밀어붙이면 엄청났죠. 결국 백제 한상 다 불태워버리고요. 백제 왕 그 계룡 다 죽여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막 밀고 나니까 결국 백제는 너무 놀래가지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밀고 내려냐면 대박. 충주까지 밀고 내려. 충주까지. 충주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가 바로 그 장수왕의 남하 정책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왕 전성기를 구가했던 장수왕의 시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5세기는 누가 뭐래도 바로 고구려의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의 시대였습니다. 4세기가 백제 시대였다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시대였다. 자, 그런데 이 7세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실은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구려의 어떤 광개토나 장수왕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7세기 와가지고요, 그 통일 왕조들이 한 번씩 건드리고 들어오게 되죠. 자,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7세기가 들어서면서요, 자, 어떤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냐면요, 바로 수가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 수가 공격을 해오는데 역시 우리의 고구려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뭐 4차례 아주 큰 침략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물리쳐요. 이때 그 대표적인 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수를 몰아냈던 그 사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살수대첩. 자, 이 살수대첩의 영웅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을지문덕이 있겠죠? 을지문덕.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수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또 당나라가 또 쳐들어오네. 아, 정말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니? 또 당나라 쳐들어오네. 야, 하지만 역시 우리의 고구려는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안시성 싸움. 안시성 싸움에서 또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연개소문의 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이제 권력을 어떻게 보면 정변이죠. 쿠데타죠. 이걸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권력을 비대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도 실패했고 당도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자 당나라가 결국 작전을 바꾸죠. 신라와 손을 잡는 거예요. 신라와 손을 잡으면서 결국 7세기에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백제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도 무너지는 모습들, 이게 바로 7세기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와 마찬가지로요,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또 전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아까 그 백제 부흥운동은 여러분들 흑도복이라고 설명드렸죠. 삼연승. 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바로 고연무, 건모잠, 그 다음에 안승. 이와 같은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연승. 이렇게 한번 인물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인물들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라는 거.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과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그렇게 잘 나갔던 이 고구려도, 정말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 고구려도 결국은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순간인데 어쨌건 이것도 역사로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개혁을 이끌었던 그 군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성기가 왔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이끄시려면 여러분들도 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역사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초고왕 때 영토를 확 넓히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셨는데 어허, 이 5세기 와서는 훅 꺼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5세기는 백제의 시기 아니라 고구려의 시기였으니까. 그 고구려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요 포인트, 도읍 옮기는 거 요 포인트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공주에서 이제 부여로 갈 겁니다. 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무령왕과 성왕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 성왕 때 사비를 도읍을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있다는 사실, 한성, 웅진, 사비, 요 도읍 천도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당연합 속에서 무너지게 되더라. 자,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이 고국천왕 때 어떤 행정적 오브로서 어떤 고대국가의 어떤 기틀,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가, 어이고 4세기 바로 이 백제 전성기였잖아요. 압박 들어오면서 이제 위기였죠. 이때 왕, 바로 고국 원왕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혁, 변화,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소수리왕, 율령 불교 태학이라는 걸 통해서 환골탈태 다 바꾸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바로 전성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으로 내려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특히 광개토 태왕의 어떤 그 업적을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바로 광개토 비,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호명글에서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더라. 장수왕은요, 여러분 남한정책 출신하면서 쭉쭉 밀고 내려가지고 충주 고구려비까지 세우는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잘 나가는 고구려, 하지만 중국이 통일되면서 수의 압박, 당의 압박, 하지만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백제와 고구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한 나라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둘러보시기